때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즈음이었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계곡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에는 용돈을 받는 학생이라 재정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고 성수기에다 주말이라 펜션은 너무나도 비쌌다. 결국 온 웹을 뒤져 겨우 찾은 민박집 하나. 공식 홈페이지도 없는 민박집들 목록이 쫙 적혀있는 곳에 가격만 딱 적혀있는 그런 곳이었다. 예약이 다 차기 전에 얼른 전화해보니 다행히도 주인분께서 예약이 비어있다고 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민박집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 가는 게 문제였는데 다행히도 주인분께서 픽업해 주셨다. 민박집 바로 근처에는 계곡이 있었고 우리는 계곡과 가까워 조용해서 좋다며 매우 들떠있는 상태였다. 민박집은 기역자 형태의 낡은 한옥이었고 생각보다 꽤 넓은 편이었다. 마당 옆엔 못쓰는 항아리와 녹슨 공구들이 있었고 왼쪽 구석엔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하나가 보였다. 그리고 그 계단 앞에는 철문이 하나 있었고 마치 학교에 있는 체육 창고처럼 생긴 그곳. 당시엔 그냥 비료나 쓰레기를 쌓아두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주인 아줌마 아저씨는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지내고 계셨고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11시까지는 우리가 있는 곳 별채에 계신다고 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들끼리 밤을 지낸다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원도 5명이나 되었고 당시 우리는 밤새도록 먹고 떠들 생각에 완전 들떠있는 상태였다. 어른들이 없으니 시끄럽다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을 거고 다들 어른 없는 여행은 처음이었으니 말이다. 민박집은 낡고 허름해서 깔끔한 편은 아니었지만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과장 좀 보태서 별채 펜션이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마냥 신나 있을 뿐이었다. 첫날 밤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고 밤새 놀 계획이었다. 그런데 낮에 다들 계곡에서 무리하게 놀았던 터라 피곤해 쩔어 그런지 아무 말 없이 TV만 보고 있었다. 그렇게 다들 한참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새벽 1시쯤인가?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야.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고양이 특유의 찢어지는 듯한 괴성으로 바뀌었다. 그게 완전 높은 톤으로 발악하는 소리라고 해야 할까? 그 소리는 아기 울음소리 같은 비명소리에 가까웠고 그때가 새벽 1시쯤이라 그 소리 말고는 벌레 소리만 들릴 정도라 고양이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고양이끼리 영역싸움 하는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했다. 그래서 나와 친구 2명이 싸우지 말라고 과자라도 던져주려고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던 마루 쪽으로 나와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는 것이었다. 우리 보고 놀라 도망갔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주변에 불빛이 하나가 없어 너무 어두웠다. 그리고 어둡다고 인지하는 순간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 친구들과 함께 호다닥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고양이가 울어대는 것이었다. 고양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큰 소리는 처음이었다. 그 소리에 친구 한 명이 많이 짜증이 났는지 창문을 열고 야, 조용히 안 해? 라고 소리쳤고 고양이가 친구 말을 알아들은 건지 조용해졌다. 이제 좀 살겠다 싶어 다시 TV를 보다 하나둘씩 잠들기 시작했고 밤새 놀기는커녕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막 잠들려고 선잠에 들었는데 이놈의 망할 고양이가 갑자기 또 울어대기 시작했다. 진짜로 쌍욕을 받고 싶었는데 정말 억지로 참고 참아 겨우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해 뜨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울어대는 고양이 소리에 우리 전부 잠을 설치게 되었고,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잠까지 제대로 못 자게 되어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다. 아침이 되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벨체로 오셨고, 고양이가 밤새 너무 울어대는데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냐고 여쭤보니까, 아이고, 한참을 조용하더니 손님 와서 신났나 보네. 근데 요즘 밤에 모기가 많은데 물리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돌리시길래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분명 고양이를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이셨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 이튿날에도 우리는 계곡으로 놀러갔고, 근처 숲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놀다 보니까 어느새 또 금방 어두워져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다들 샤워를 하고 늦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한참 막 끓이고 있었는데 또다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때다 싶어 아주머니께 말씀드리려고 별채 쪽으로 호다닥 뛰어가 보았는데 아직 밤 10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별채 쪽에 벌써 불이 꺼져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온 김에 고양이나 찾아보려고 스마트폰 후레쉬를 비춰가며 친구 2명과 집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친구들과 후레쉬를 들고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첫날 와서 봤던 바로 그 계단 아래에 있는 지하창고 앞이었다. 그리고 그 지하창고에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큰 소리로 안에서 울어대면 그 소리가 철문 너머로까지 들릴까 생각하니 안에 갇혀있는 고양이가 갑자기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무섭긴 했지만 방패막이로 친구들을 앞뒤로 세우고 나는 안전하게 가운데 껴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아니나 다를까 철문 하나를 두고 엄청나게 울어대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친구가 문을 두드리자 울음소리가 멈췄다. 우린 장난처럼 새우깡 주려고 봉지를 흔들며 웃고 있었고 앞에 있던 친구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자 그 순간 친구의 손이 닿기도 전에 문이 먼저 열렸다. 아니, 열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틈이 생긴 것이었다. 마치 안쪽에서 도어체인 같은 것을 걸어놓은 듯 문은 손바닥만한 틈을 남긴 채 멈추었다. 그 순간 우리 셋은 얼어붙어 억소리도 못 내고 있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후레쉬빛이 닿은 그 손바닥만한 문틈 사이로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자 안에 뭐가 있는 건지 자세히 쳐다보니 그곳에는 내가 생각했던 고양이가 있는 게 아니라 웬 여자의 형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문틈을 사이에 두고 나를 노려보고 있던 것이었다. 아이 컨택을 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건 처음이었다. 나는 공포영화를 잘 보는 편인데도 파묘에 나오는 도끼에 비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섬찟한 느낌이었다. 셋 다 그 계단에 얼어붙은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고양이가 울어서 과자를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었다.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뒤에 있던 친구는 내 어깨를 부서질 듯 강하게 잡고 있었다. 그렇게 그 여자는 나를 노려보다 갑자기 입을 벌리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녀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고 네? 하고 봤더니 입을 히 하는 모양으로 입꼬리를 쫙 올리는 것이었다.
얼마나 울렸는지 입술 사이로 잇몸이 다 보일 정도였다. 그래서 뭐지? 하며 보는 순간 하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그동안 들었던 고양이 울음소리는 바로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미친 여자이거나 어쩌면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우린 혼비백산하며 방으로 뛰쳐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방에서 TV 보고 있던 다른 친구들 꼭 껴안고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친구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횡성수설하며 대충 설명했더니 우리가 방에 들어오고 난 뒤 거짓말처럼 고양이 울음소리가 뚝 그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방에서 TV를 보던 친구들이 우리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우리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장난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었다고 했다. 민박집 아주머니께 수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경찰에 신고하니 마니 하다 결국 신고는 하지 않았다. 차가 없었던 우리는 꼼짝할 수 없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민박집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했던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고양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줌마는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니 말이다. 원래는 오후 1시 퇴실인데 다들 뜬 눈으로 밤을 새다 아침 일찍 콜택시를 불렀다. 그런데 콜택시 아저씨께 검은 민박으로 와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내비게이션에 그런 곳은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뭐 어쨌든 겨우겨우 택시에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내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고기 구워 먹던 마루 위에 놓여있던 새우깡 봉지였다. 분명 전날 밤 도망치면서 들고 있던 새우깡 봉지를 그 창고 앞에 내팽개치고 달려왔었다. 우리 중 아무도 밖에 나간 적이 없을 뿐더러 택시에 타는 이 순간까지 아무도 그 봉지는커녕 마루 근처에는 간 적이 없다. 마루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고 그럼 도대체 밤에 누가 새우깡을 먹고 봉지를 그곳에 버린 것일까? 그날 밤 이후 나는 고양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그 여자의 눈이 떠오른다. 그리고 지금도 문틈에 누군가 있을까봐 문을 끝까지 닫지 못한다.